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개최된 시카고 마라톤에서 남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케냐의 켈빈 킵툰이 2023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카고 마라톤에서 2시간 0분 35초의 기록으로 남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킵툼은 23살의 나이로 남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는 2022년 9월 엘리우드 킵초게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종전 기록을 34초 앞당겼습니다. 레이스 초반에는 중간 지점까지 1시간 0분 48초의 기록으로 세계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킵툼은 결승선을 6마일 남겨두고 가속도를 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킵툼은 코스 신기록을 세울 줄은 알았지만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돼서 너무 기쁘다면서 오늘은 세계 신기록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될 줄 알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킵툼은 케냐의 벤슨 키프루토와 벨기아의 바시 앞디보다 3분 30초 가까이 앞서서 우승했습니다. 한편 휠체어 레이스에서도 스위스의 마르셀 허그와 캐서린 투브루너가 각각 남자 레이스와 여자 레이스에서 코스 신기록을 세우면서 더 많은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8일 오후 돌턴 지역 유소년 풋볼 경기를 하던 중 경기장에서 10여 발의 총격이 발생해 큰 혼란이 이어지고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총격은 오후 2시 45분경 사우스웨스트 미드젯 풋볼 리그 유소년 풋볼팀 돌턴 베어스가 홈에서 홀랜드 제츠와의 경기에서 3쿼터 시작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경기장 내에서 10여 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경기장 내부 모든 인원들이 대피하는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기장 안은 대부분 어린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남성은 허공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한 뒤에 현장에 있던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부 인원들이 겁에 질리고 경기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남성이 총격을 가하기 전 원정팀 관계자와 원쟁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풋볼 경기는 놀턴 베어스의 8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펼치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한편 취소된 경기가 재개되는 일정 현재까지 미정입니다.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지난 8일 저녁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오후 5시에 노스브룩에 소재한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문화부 주관으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고혜선 회장의 인사말과 시인 김영숙 문화부장의 인사와 함께 자작시 낭송, 시인 겸 화가 활동을 하고 있는 현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 회장 신호철 씨의 자작시 낭송, 문인회 회장 시인 박창호 씨의 자작시 낭송이 있었습니다. 2부 순서로 시인 겸 화가 조각가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옥 강사의 시와 회화의 관계라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연을 통해서 시와 회화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옥 강사는 오는 10월 15일 제7회 풀꽃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행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 참석자들은 가을과 함께 새로운 문학의 세계를 느낄 수 있었던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라인댄스협회는 지난 8일 오후 제7회 댄스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행사는 일요일 오후 2시 윌링 소재 파크스트리트 체육관에 열렸으며 약 100여 명의 참석자와 친지들이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김안젤라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선생님 소개 후에 다같이 라인댄스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김안젤라 회장을 선두로 4명의 선생님들이 앞줄에 섰으며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30여 곡의 음악에 맞춰서 라인댄스를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열심히 준비한 라인댄스를 선보이며 행사 내내 웃음과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시카고 라인댄스협회는 지난 2015년 창립돼서 현재까지 매년 댄스 페스티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라인댄스협회는 항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춤을 사랑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847-310-5376번 김안잘라 회장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올가을 문화회관 목요음악회 시리즈 모차르트 인 더 모닝 10월 콘서트가 오는 12일 금요일 문화회관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러브 인 옥토버라는 주제로 한국 음악계에 널리 알려진 중진 연주자 김유미 교수의 가을 햇살처럼 눈부시면서도
따스한 바이올린 음악과 피아니스트 이소정 씨가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타이스의 명상곡 등을 시카고 청중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콘서트는 12일 오전 11시에 문화회관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문화회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쇼가 샴버그 컨벤션 센터에서 이번 주 14일, 15일 이틀간 열립니다. 홈쇼는 집 리모델링, 수리, 인테리어, 장식 등 집을 아름답게 하는 수천 가지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전시회입니다. 또한 모든 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참석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거실, 부엌, 지하실, 창문, 지붕에서부터 집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바닥재, 페인트칠, 장식물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과 뒷마당까지 집을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태양열 발전 시스템과 하우스 배터리 시스템, 전기 자동차 충전기 설치, HVAC 시스템 개선까지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전시가 마련됩니다. 참석자들은 홈쇼 전시회를 통해서 집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에는 수천 개의 제품과 서비스가 전시되며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항목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홈쇼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홈쇼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글렌뷰 차도에 처음으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7대가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총 25대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글렌뷰 경찰은 나머지 18대의 카메라 설치물들이 일리노이 교통국과 쿠카우니 교통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설치된 카메라는 윌로우 로드 남쪽의 웨슬리 드라이브, 윌로우 로드 남쪽의 패트리엇 블루버드, 패트리엇 블루버드 남쪽의 타워 드라이브, 패트리엇 블루버드 북쪽의 타워 드라이브, 레비 애비뉴 서쪽의 글렌뷰 로드, 골프 로드 북쪽의 할렘 애비뉴에 있습니다. 해당 카메라는 경찰과 연결돼서 도난당한 차량 또는 범죄에 연루된 차량의 번호판이 인식될 시에 정보가 경찰에 전송됩니다. 카메라는 차량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이미 적용 중인 인근 마을로는 노스브룩, 몰턴그로브, 윌맷 등이 있습니다. 글렌뷰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는 신호 위반 및 과속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서부를 대표하는 도넛 중 하나인 부두 도넛이 첫 번째 시카고 지역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두 도넛은 2003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시작돼서 서부 대표 도넛의 선두주자로 발전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첫 번째로 들어설 부두 도넛 매장은 풀턴 마켓 945 웨스트 랜돌프입니다. 부두 도넛 CEO 크리스 슐츠는 성명을 통해서 시카고의 풍부한 음식 문화와 다양한 커뮤니티에 우리의 열정을 공유하고 싶다라며 풀턴 마켓의 활기찬 음식 풍경의 일부가 돼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두 도넛은 현재 오리건, 콜로라도, 텍사스,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 테네시, 플로리다주에 진출했으며 이번 풀턴 마켓 지점은 일리노이주 첫 번째 매장입니다. 부두 도넛은 50가지 이상의 도넛을 판매하며 이 중 25가지 종류의 비건 옵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베이컨 메이플 바로 메이플 프로스팅에 베이컨이 곁들여 올려집니다. 멤피스 마피아와 더 카놀루 도넛 또한 부두 도넛을 대표하는 메뉴로 꼽힙니다. 부두 도넛은 곧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정확한 오픈 일자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 외부는 부두 도넛을 상징하는 색깔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포브스가 새롭게 발표한 2023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400명 목록에 일리노이 출신 13명이 포함됐습니다. 일리노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242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루카스 윌튼으로 전국 3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월마트를 설립한 샘 윌튼의 손자입니다. 일리노이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은 패트릭 라이언이며 101억 달러 자산으로 전국 70위에 올랐습니다. 86세 라이언은 전문 보험회사 라이언 스페셜티 그룹의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이외 목록에 포함된 일리노이 인물들은 화면과 같습니다.
전 시카고 불스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 또한 명단에 오르며 처음으로 부유한 사람 목록에 오른 첫 번째 스포츠 스타가 됐습니다. 조던은 30억 달러 자산으로 전국 379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전정 2023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전체 목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차량 구매 시에 미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무부는 전기차 구매 시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대신 구매 시점에 자동차 딜러가 고객에게 전기차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를 자동차 판매 업체에 넘기고 그만큼 미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 부품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구매자가 연방 세금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구매 시 소비자의 전기차 가격을 최대 7,500달러까지 효과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동차 딜러가 사업을 확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규정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기반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으로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요건은 크게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로 나뉩니다. 두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맞추는 차량에만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10월 10일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뉴스 진행의 임종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